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엔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송원재 TV 유튜브 채널 송원재 TV를 운영하시는 이 송원재 KNN 부산 경남 방송 방송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유튜브 좀 상당히 하루에 한 2편 내지 3편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이 밑에 나오는 이 채널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국근 혼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또 제 채널에 오셔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뭐 잘 힘도 나고 격려도 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제 주제를 거기에서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에 독특한 것이 갈라치기거든요. 뭐 보수 진보 갈라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뭐 의사 간호사까지 갈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예. 갈라치기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도 갈라치기 두 가지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검찰 갈라치기고 하나는 영남 갈라치기인데 우선 검찰 갈라치기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것이 오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을 하겠다 오후 2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고 실제로 뭐 감찰관 검사들이 간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것은 오늘은 안 한다고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그 어제 대검 연구관들이 감찰에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고 그것을 아마 핑계로 오늘 일단 감찰 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대검찰청 앞에는 또 윤석열을 구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갈라치기죠. 예. 그리고 오전에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대검찰청에 오늘 오후 2시에 감찰을 갈 테니까 준비가 되겠느냐니까 서면 감찰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렇게 대면 감찰은 그렇죠. 사실 유례가 없던 일.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핑계를 해서 감찰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취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이따 또 법무부에서 입장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이거 감찰을 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건 감찰을 지시를 하고 또 윤석열 총장 가족권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도 아직 뭔가 뾰족한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없어서 이거 뭐 단순한 윤석열 모욕주기 아니냐라는 게 부담으로 갈 테고요. 그렇죠. 또 윤석열 총장은 뭐 좀 우스개지만 뭐 별 모욕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그동안 하도 많이 모욕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자기 원칙, 자기가 정한 원칙에 벗어나는 걸 아주 싫어하고, 그다음 자신이 정무적으로 뭐 부담을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추미애가 나서서 방패막이로 나서주는 건 괜찮은데 자기에게 부담이 오는 건 싫어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무적인 판단이 고려되지 않았느냐. 물론 뭐 추미애가 그냥 있지는 않고 계속 앞으로 절차를 밟고 징계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그 시간은 좀 뜸을 들이는 또 이런 순서로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론을 보겠죠. 여론을 보느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법무부 입장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쪽에서 방문 조사에 대해서 대검에서 협조를 안 해서 무산됐다 그렇게 하고 수사 그리고 비위 감찰에 대해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 그럼 계속 윤석열을 괴롭히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것은 직무 정지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감찰을 이유로 근거로 해서 직무 배제 감찰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징계 절차를 밟는 건 지금 이게 뭐 사실은 해임이나 이게 가능하냐는 부분도 지금 법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임계제니까.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건이 나올지 하나와 그런 약한 건으로 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부담을 지겠느냐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추미애 생각대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는 사이에 상당히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어떤 감찰 부서에도 검사들이 있죠. 검사들이 있고 그 검사들끼리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서로 의견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는 추미애 검찰, 추미애 이성윤 검찰, 윤석열 검찰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즉 그냥 즐기는 건가요? 자신에게 부담이 오지 않는 선에서는 그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뭐 우리 총장님 해서 예. 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적폐 청산에 나서줬던 윤석열 총장이 예. 다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에 나서준다면 이거 금상첨화인데 네. 윤석열 총장이 조국부터 시작해서 예.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으로 예. 진짜 수사를 하는. 이거를 제어할 방법을 예. 자기는 지금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긴 싫고 예. 누군가가 방패막이로 나서줘야 되는데 추미애가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워낙 거치니까요. 네. 지금 여당에서도 추미애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네. 공수처가 이제 이 여당 민주당에서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네. 야당 없이 공수처 만들겠다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하겠다는 거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수순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수처 오늘 김태년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공수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에 만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예. 이야기했거든요. 예. 수단 방법을 안 가르쳤다는 예.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 바꿔가지고 공수처법 예. 바꿔서 야당의 비토건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러니까 정권이 말기가 되면은 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그 권력형 비리 여기 막 쏟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권력 기관들, 그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권력 기관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면은 살아있는 권력이 주변에 수사가 되는데 공수처를 딱 만들어 놓으면 공수처에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가져가 버리죠. 그렇죠. 검찰에서 하든 그 경찰 하든 다 가져가 버리죠. 예. 그럼 그때부터 지사 선택하겠죠. 네, 그때까지 윤석열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연말이라고 딱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은. 연말까지 윤석열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것이 추미애에게 떨어진 특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징계해서 뭐 직무 정지를 시키고 뭐 수사지휘권 뭐 다 거의 다 박탈했는데 이 원전 수사, 월성 원전 수사까지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이렇게 박탈하는 그 수순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전 수사로 가장 많이 놀랐을 겁니다. 네. 원전 수사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착수를 하고 네. 청와대까지 바로 지금 이제 수색을 하고 청와대 수색한 게 청와대 관계자 수색을 하고 네. 지금 청와대로 했지 향하고 않습니까? 있죠. 예, 네. 청와대로 향할 줄 몰랐는데 네. 이 산자부까지는 뭐 한다 해도 참을 정도였는데 청와대를 향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이 당장 지금 여당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을 넘지 마라.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정말 사실은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 국회 윤건영 이야기였죠. 오랫동안 출입하면서도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 이 정도 급으로 얘기하는 건 저도 거의 깜짝 처음인 놀랐어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대목이다. 그 부분 때문에 추미애가 더 이제 윤석열이 잡기에 더 나서 있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건영이 국정상황실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월성원전 그 탈원전 하면서 조기 폐쇄하고 경제성 조작하고 할 때 국정상황실장이었어요, 청와대. 다 알고 있죠. 네,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 예. 야, 이거 선 넘으면 안 돼. 뭐 경고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떨릴 거예요. 그러네. 이거는 아마 놀랐던 부분이고 네. 추미애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네.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 인사권 뭐 어떤 것도 지금 못하고 네. 있는 게 이게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수사를 전격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놀랍다. 이런 부분. 그러면 이렇게 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라, 경고한다 했는데 윤석열이 지금 선을 넘거든요. 넘으려고 발을 딱 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대면 감찰해서 보나마나 이 감찰 안 받는다고 할 테니까 뭐 부당한 거니까 안 받는다고 할 테니까 그래 그러면 직무정지 더 이상 수사 못하도록 그러니까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미애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막고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검찰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사권자 묵묵부답으로 그냥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문재인 정권 특유의 갈라치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대구에 적을 두고 있는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입니다. 우리 송원재 국장께서는 부산 경남, 특히 부산에 본사가 있는 KNN의 현역 방송위원입니다. 이 신공항 문제예요. 신공항 문제 상당히 양쪽이 좀 대치를 하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은
폐지를 하면서 백지화시키면서 부산 가덕도로 가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고, 그것은 결국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기에 대비해서 무려 10조 원짜리 이 국책사업을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걸 다 무산시키고 가덕도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부산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부산 민심은 일단 가덕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 환영을 하는 분위기죠. 네. 환영 일색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진짜 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기자 생활 반을 신공항 기사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서울에서도 네. 또 처음에 시작된 본부장님은 게 서울에서 오래 계셨고 네. 저도 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전체적인 종합적 객관적인 생각도 갖고 있다. 지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 예. 지금 부산 시민들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가덕 신공항이 된다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또 신공항 가지고 지금 이 영남권을 갈라쳤지 않습니까? 완전히 갈라쳤죠. 또 20년간 계속되어 온 이 갈등이 또 재현될 조짐이고, 네.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이건 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갈등일 겁니다. 네. 저는 이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가덕 신공항이 되면, 관문공항이 되면 뭐 좋은 것이고, 그건 좋으신 대로 하시고, 부산 시민들 받아들여서 네. 부산에 발전이 오니까 네. 하시고,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네. 따끔하게 정말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대선 공약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대선에 되고 나면 생각이 있으면 이걸 정리를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3년이 넘게 끌어온 겁니다. 끌어오다가 지난해 이제 총리실에 또 재검증을 맡겼다가 저는 아마 지금 결정을 못하고 이 재검증 과정이 안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국토부가 너무 반대를 했기 네. 때문에 대선까지 또 이렇게 다시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건 부산 민심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예전하고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응징할 수 있어야 부산이 발전도 할 수 있고, 네. 예. 또 부산이 뭐 제 몫을 할 수 있다. 네. 대구 경북 이야기도 제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구 경북도 지금 관문공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영남권을 갈라치는 이거에선 절대 휘둘리지 말고 이건 정말 정치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구도 관문공항이 필요한 만큼 그 관문공항에 대한 지원 이거를 현 정부를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 피해자가 영남 주민들 전체가 피해자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제가 조간 딱포를 하니까 아침에 조간 신문들 지금 부산일보 보면은 4년 전에 실사단장 그때 프랑스에서 실사를 했죠. 그때도 가덕 신공항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자 이런 이야기고 국제신문도 이 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 활주로 방향 틀면은 6천억을 줄인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은 상당히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저기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기대감이 높은데 실제로 공항이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희생양이었는데 이제야 바로 잡은 거다. 자 이제 이런 식의 이게 여론이겠죠. 아마 그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겠죠. 그런데 가덕도 공항이 정말 될까? 이것도 지금 부산시장 선거 그거 앞두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일단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이 선거가 치러지고 원래는 후보를 안 내야 되는데 당원상 그것을 억지로 고쳐가지고 후보를 내고 이러면 상당히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을 그냥 서둘러서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거 끝나고 정권 바뀌고 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0년간 뒤죽박죽 됐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했어요. 예. 자, 지금 여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공항을 만들면 공항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입지가 그 다음에 공항의 규모를 얼마나 할 건지 공기를 얼마나 당길 건지 빨리 할 건지가 그렇죠.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 대선까지 이게 계속 논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뭐 오거돈이 사퇴하면서 그래도 공항 하나는 뭐 가덕 신공항은 주고 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그거 우스갯소리고요.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부산 시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어요. 지난 그렇죠. 대선에서.
그런데 그 지지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비판적으로 많이 돌아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신공항이라는 이걸 선거용으로 던졌다. 문재인 네, 정부에서. 네, 네. 이렇게 보시고 냉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대선 이후까지 갑니다. 이 논쟁은. 네. 계속 뭐 시기를 얼마나 할 거냐라는 부분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네.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된다고 보시고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이 필요한 만큼 뭐 대구 인부도 필요하고 전국이 다 관문공항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관문공항 가진 것은 가진 것대로 하시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실정 이걸 선거에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공항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그때 2016년 때 그때 대표였죠. 민주당 대표였는데 그때 문재인 그 대표가 부산에 가서 20대 총선 때 예. 부산에서 5명 민주당 해주면은 해주면, 예. 가덕도 신공항 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예. 근데 진짜 딱 5명 해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 5명 해줬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3명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죠. 더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아주 얼마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2017년에 됐으면 그때부터라도 추진을 했어야죠. 그럼요. 그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보궐선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거돈 부재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네. 보궐선거가 예정이 안 돼 있었으면은 네. 좀 했을까요? 저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그렇죠. 검증이. 네. 근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 발표는 안 했을 겁니다. 뭐 네, 질질 네, 끌어서 네. 또 대선까지 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이게 당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대선 때 써먹을 걸. 요번에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총리실에서 나온 검증위원들 얘기가 뭐 검증을 하려도 별 자료가 없었다 이럽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나와 있는 충분한 얘기들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네. 다 나오고 국토부에서 검증을 이미 여러 차례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르게 고려할 사항은 없었다. 뭐 계속 나오는 게 안전, 소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건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이걸 뭐 입지를 바꿀 거냐, 또 백지화시킬 거냐. 그래서 선거가 걸리니까 했다. 선거용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또 참 나쁜 게 이 영남을 또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남을 갈라치기 하지 않으면 선거 대비가 전략이 안 나온다라는 계산인 겁니다, 지금. 네.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 보면은 지금 이제 땡겼었는데 대선 때 다시 써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급하니까는 땡겼었는데 예. 이게 또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단 김해 신공항을 안 한다고 했어요. 예. 신공항 확장을. 그러면 이제 어디냐 이거 가덕도 다 정해놓고 하는 건데 가덕도 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니 특별법 만들고 하면은 또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겠죠. 예. 그러니까 대선 때도 이걸 다시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제 말씀도 그 네, 말씀입니다. 네. 이거 이 논쟁이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의도적인 갈라치기 또 이 갈라치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내전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죠. 영남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보수 안에서 또 내전이 벌어졌어요. TK 의원들, 예. PK 의원들, 같은 국민의힘 의원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뭐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은 지금 부산에서 뭐 3명인가요? 예, 전혀. 예, 3명은 당연히 하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덕도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TK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갈라치고 이것도 내전이 일어나요. 예. 보수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 같은 당 안에서 지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남권이 제가 보기에 지금요 문재인 등 정부의 실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야권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본다면 네. 지금은 전국을 놓고 영남밖에는 제대로 볼 야권의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남권이 또 분열이 된다면 이건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다. 네. 영남권이 분열이 된다면 또 수도권도 분열이 될 테고요. 그건 또 안 된다라고 본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 수법에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으려면 부산 이 동남권도 관문공항, 대구 경북도 지금 통합공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문공항급으로 만드는 이 주장으로 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영남권 안에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 그렇죠. 안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던데요. 이 부산시장 선거 때 이거 써먹고 부산시장 선거 끝나면은
또 동네 파전 뒤집듯이 뒤집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부산시장 민주당으로 안 뽑아주면 이거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협박에 절대 안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이거 선거에 써먹는 걸 봤는데 오히려 견제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도 그렇죠. 많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그거를 들으니까는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는 코로나 4.15 총선 때 네. 코로나 재난지원금 네. 이것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짝 버렸죠 선거 전에.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선거 끝나면 준다고 그랬어요. 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선거 끝나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선거에서 여당이 지면은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것도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면은 또 뭐 허지부지 뭐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는데. 네. 정말 그것은 국민들을 가지고 좀 우롱을 하는 그런 건데. 참 나쁜 정치죠. 이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정치죠. 예. 쉽게 가는데. 이걸로 계속 재미를 봤으니까. 네. 자, 이렇게 되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갈라지고 있어요. 예. 김종인은 찬성, 가덕도 쪽에 찬성,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대구니까 반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자, 또 갈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내전을 벌이는 거 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점이었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네. 지금 뭐 아직 그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논란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맞느냐는 거고, 또 두 번째 김종인 위원장이 꼭 이 일을 맡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기존의 이 보수 또 자유우파 쪽에서의 비토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 굳이 자기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더 두었다가 사실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는 뭐 대선을 앞두고 아직도 더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네. 이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 어느 정도 이 합의가 된 다음에 총의를 모아야죠. 예, 모아서 그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걸려있고 하니까 네. 그게 적합하지 않나. 그때 또 이걸 할 적절한 사람, 그 후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때 당대표일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나서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또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정말 요건 조금 감정적인 얘기다, 분석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예. 예. 사과할 바에는 남 공격합니다.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을 해요. 남 탓으로 네, 돌립니다. 다 남탓을 돌리죠. 그런데 보수 쪽, 이 야당 쪽만 계속 사과를 하는 건 오히려 뭐 상처만 더 나게 할 뿐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보 정권도 3번 있었죠. 3번 예. 있었는데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 아들 3사람이 전부 뇌물 혐의로 다 구속이 된 그런 전력이 있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쨌든 검찰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시절에 뭐 조국, 윤미향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또 오히려 가슴에 빚이 남아있다고. 예, 뭐 마음의 빚이 있다 마음의 이런 빚이 이야기를 남아있고. 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보수파 진영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최순실 관리 못하고 잘못이 국정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미 그 업보는 다 대가는 다 치른 거 아니냐. 대통령직 내놨고 감옥에 사는 죄 있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계속 졌고 그런데 또 이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은 안에서 지금 당장 반대하는 영남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죠.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과를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그 여당에서 공격하기 좋아요. 진정성이 없다. 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그것을 다시 쟁점으로 민주당의 정청래는 지금 어떻게 공격할까 준비 다 해놓고 있을 건데요. 그렇게 그렇죠. 비아냥할까, 네. 시비 걸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당내 후보들을 띄우기도 나서고요. 그런데 저 정도가 안 되고 지금은 뭐 이런 사과나 이런 부분을 거론할 때가 아니고 윤석열 현상으로 대표되는 저 부분을 그렇죠. 야권 통합과 야권 재생의 기회로 어떻게 살릴 건가. 예. 이 부분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이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이 괜히 스스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에서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 갈라지는 일까지 만들고 있다. 네.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윤석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저 대권 후보로 떠오르니까 그 사람이 야당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은 뭐
정부 여당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알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구도 네. 좀 새로운 인물로 가지고 보궐선거 구도를 잡아보겠다는 네. 건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뭐 안 된다는 게 다 드러났고 지금 이제 당내 사람으로 해야 되는 판에 윤석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의 뭐 휩쓸어 버리다시피 했으니까 네. 빨리 수정을 해서 네. 당내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면 당내 후보 띄우기에 나서고 네. 지금 안철수 또 이 저 윤석열 현상은 뭐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지 않습니까? 네. 빨리 거기에 올라타서 이 야당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이 궁리를 해야 될 때다. 네. 이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네. 근데 지금 엉뚱한 뭐 일을 하니까 괜히 그 선거는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부산시장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상당히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금 그 국민의힘이 불리한 걸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 문제까지 하면은 또 일주일 후에 또 민심이 어떻게 될지 특히 부산 민심, 부산 경남 민심 그것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